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희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월요일장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로 돌아서면서 이달 말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달성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미증시 어닝 시즌 들어가죠.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오늘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시티그룹이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미증시는 약간은 신중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는 하락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왕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해왕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한데요. 이곳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해왕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금일부터 이제 미 증시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시작에 앞서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일정 순서를 먼저 언급드리는 게 여러분들하고 맞는 것 같아서 실적 이제 날짜별 순서부터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G 되나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시티그룹의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일 내용을 포커스를 좀 맞출 텐데,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부분이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존스앤존스, 그 17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7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IBM,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8일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 이렇게 기업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이제 시티그룹 발표는 있었는데 여러분 시티그룹에 대한 발표는 호조가 나왔어요. 결과치를 이제 확인을 해보겠는데 예측치가 어떻게 보면은 예측치보다 더 우상향되는 기업 실적 발표가 내었다는 부분을 참고하고 이제 차트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를 같이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고수는식은 1시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해왕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은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0.07% 상승입니다. 301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2% 오름세입니다. 7,9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8%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60달러 34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1,41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살펴보시죠. 0.03% 약세입니다. 1.130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현재 선물시장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오늘도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시장이 달러화 랠리가 끝날 것으로 판단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ING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의 달러 기조가 랠리의 팔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 긴장 증가에도 달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음에도 달러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미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시장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당장 기준금리를 낮추면 향후 경제 모멘텀이 약해졌을 때 금리 인하 여력이 작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투자자들은 과도하게 위험을 선호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CB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떠나기 전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도 BHF 에셋 매니지먼트의 로랑 드니즈 CIO는 드라기 총재가 임기 동안 유로존의 침체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채와 회사채 매입 옵션이 소진되면 주식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 조치들이 철회된다면 이란은 항상 협상에 준비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자리프 외무부 장관이 유엔 장관급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마스터와 함께 뉴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장이 달러화 랠리가 끝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진단이 좀 나왔는데요. 자, ING가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 증가가 달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왔음에도 달러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랠리의 팔자로 달러 기조가 전환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헤드라인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들. 강연회 때도 뭐 여러분들한테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랠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팔자의 심리로 전환 자체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봉 차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 자체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황을 좀 반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랠리에 대한 전환, 확실하게 랠리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이제 ECB가 있을 통화 정책에 대한 결과 그리고 보고 이 부분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오늘 헤드라인 3번이에요. 3번 헤드라인 갖고 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제 랠리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잘 찾아야 되는데 랠리가 끝날 가능성 자체는 ECB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고 이 부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요. 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팔자 심리 자체는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못하는 지금 과정이에요.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랠리 과정 자체가 너무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지지에 대한 어떤 이탈 구간 자체가 이루어질 시 그때부터 랠리에 대한 팔자 심리가 적용되는 거지 아직까지 팔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완전하게 적용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따 3번 헤드라인 볼 때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마스터님은 아직까지 그래도 달러 랠리의 가능성을 더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그럼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미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시장에 요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당장에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면 향후의 경제 모멘텀이 더 약해졌을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작아진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또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이런 전망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사실 자체는 공감을 해요. 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선물적인 개념으로 좀 봤을 때 달러에 대한 하방 자체를 금리 인하 포인트로 잡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연말이 아니라 월말이죠. 이제 FOMC 회의 전까지는 달러 약세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잡을 수 있지만은 문제 자체는 이 인하에 대한 과정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 경제 관련했을 때는 사실 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어떻게 보면은 호조를 이룰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달러에 대한 금리 인하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압박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미중 무역에. 그 싸움에서 유리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취하기에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사실적인 거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주에 좀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더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다소 지금 약화된 상태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 ECB에서 이제 9월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주 포지션을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주 포커스 자체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옮겨진 게 사실적인 거고, 금리 인하의 주 맹점 자체는 미중 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리한 포지션 선정, 이 부분을 좀 해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미중 무역 협상에도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세 번째 헤드라인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ECB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떠나기 전에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드라기 총재는 임기 동안에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와 회사채 매입이 소진되면 주식 매입까지 시작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뉴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앵커님하고 좀 얘기를 앵커님 혹시 네. 그 드라기 총재의 임기 기간을 알고 계신가요? 10월 말까지죠? 네, 네.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정말 여기 박수 이게 사운드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과한가요? 회왕님이 한번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드라기 임기가 이제 10월 31일이에요. 이제 임기 전에 QE를 시작한다. 여기서 이제 QE라는 거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내용만 좀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소 중요하죠. 임기가 10월 31일인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고. 네. 왜냐면은 금리를 좀 인하를 명시할 때 이제 QE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9월 22 회의 전에 어떤 재료를 던지겠죠. ECB에서. 사실 오늘 헤드라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좀 명시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전달드리기 위해 뭔 내용이고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9월에 금리 인하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로존은. 그리고 채권 매입에 대한 근거 자체는 지금 너무 명확히 드러났어요. 명확히 드러난 과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다는 근거 자체도 하나의 근거가 되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유로존 내에 있는 회사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 근거 자체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ECB에서 근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재료는 던졌어요, ECB가. 근데 날짜를 표명 안 한 거죠. 네. 근데 날짜에 대한 표명할 가능성은 9월 전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측정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9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ECB에 대해서 QE를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만 공지가 돼버리면요. 달러가
랠리가 끝나버려요. 하락에 대한 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왕님, 이게 달러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네,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엄청난 시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 이제 올해만 해도 22가 올해 3월이에요. 3월, 4월만 해도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 할지 논의를 많이 펼쳤어요. 네. 22에서.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역주행한다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논하자 하고서 여론에서 좀 들끓었던 게 오히려 이제 사이클 순서상 그게 맞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옳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소 힘들다는 어떻게 보면 의견 자체가 나오다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QE죠. 네, QE를 시작하겠다고 상황이 나와버린 건데 여기서 내용 자체가 더 재밌는 사실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채와 회사채 매입이 옵션이 소진되면 주식 매입을 시작할 거란 걸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원래 국채라는 거 회사채라는 거는요, 매입할 수 있는 게 한정으로 정해져 있죠. 네. 아무리 20이라고 해도. 근데 어거지라도 사겠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게 가능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22에 대한 강력한 태도 자체는요,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날짜를 정확히 선정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근데 이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상황 자체가 나오는 거는요, 22에 대한 강력한 의사가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제 장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은 하나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건가, 올해 하반기는 유로가 굉장한 약세가 한 번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립니다. 유로 약세요. 유로 약세. 일봉상 차트로 지금 채널 구간에 있지만은 QE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떨어진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유턴하는 현상 자체가 일어난다면은 오히려 이제 재반등할 수 있는, 다시 원점으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거는 제가 이런 초강세가 나오는 어떤 여건 자체를 막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는 다소 시황이 좀 이제 약해요. 네네. 이제 22하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은 22에 비해서 내용이 다소 가볍습니다. 단순 이제 미중무역에 의한 금리 인하라는가 이 상황 자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제 22에서 통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원래는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가 먼저 선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2가 튀어나온 건데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장기 랠리에 대한 시황적인 근거, 어떻게 보면은 판단으로 얘기를 먼저 앞선다면은 저는 금리를 FOMC에서 인하를 하겠다고 하면은 아주 큰 약세장은 아니어도, 그죠? 이제 매도에 대한 한 차례 포지션 자체는 장기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내용이 뒤집혀졌습니다. 난데없는 22에 대한 QE 프로그램 시작, 그리고 달러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건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0.5포인트를 올리겠다는, 내리겠다는 FOMC의 주장 자체가 다소 근거가 약해진 상황이에요.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근거하에. 그러면은 22에 대한 테이퍼링 자체를 진행을 하는데, 원래 이제 22에 대한 테이퍼링은 국채하고 회사채가 주예요. 여러분들 비중이 이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채권, 다양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회사채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회사채. 이제 22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원래 시도했을 때 회사채를 주로 매입을 많이 했어요. FOMC가 이제 테이퍼링을 할 때는 이제 부동산 채권이죠. 부동산, MBS 채권을 많이 매입했고, 어떠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살리기 위한 채권 자체를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통화 정책 시도 자체는요, 달러에 대한 강세, 유로존에 대한 엄청난 약세를 불러일으켜요. 그거에 대한 파 국면 자체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제가 언급을 드려요. 자, 종료하겠다고 언급을 하는 순간 올라가고, 종료하겠다고 언급을 하는 순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ECB만 좀 보면요, ECB가 지금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고 2017년도 3월에 언급한 상황 자체가 달러의 금리 인하 포인트 자체를 주 맹점으로 고점을 형성을 많이 해요. 자,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자리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만 좀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자, 여러분들 공통된 특징이 있을 거예요. 상황 자체가. 자, 금리를 인하를 언급한 시기가 달러에 대한 고점을 형성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전반적인 상황은요, 금리 인하 가지고는 이렇게 약세장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테이퍼링 종료라는 ECB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장을 내려가는 거예요. 언급을 하니까 약세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 시기 자체가 2017년도 3월입니다. 3월 정확하게. 언급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 2017년도 3월에 자, 우리 ECB는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테이퍼링에 대한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종료 과정을 거치겠다. 채권 매입을 점점 이제 줄여간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 그때부터 축소하겠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12월에 그만두겠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미 시작할 때는. 언급할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는. 여러분 이제 채팅방에 계신 분들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최근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과정 자체가 있었잖아요. 아주 단기간 내지만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2017년도, 18년도에 해왔던 과정 자체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지금 테이퍼링을 끝냈는데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매입 자체를. 여러분 테이퍼링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덜 사는 거예요. 내가 100억씩 샀는데 조금씩 10억씩 줄어나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 90억 사고 다음 달에 80억 사고 그러면서 이제 종료해버리면 채권 매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자체는 이거를 다시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ECB에 대한 경제가 악화됐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문제 자체는 달러에 대한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약세 포지션이 나왔는데 QE 프로그램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만으로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태까지 과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 테이퍼링 과정입니다. 제일 왼쪽 네모칸은. 차트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미국 테이퍼링, 유로존 테이퍼링. 근데 채권 매입 다시 한다. 그럼 다시 반등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거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나왔던 거는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꼭지점이 나와버려요. 상황이. 제가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은 제가 이때요, 테이퍼링 할 때 2017년도에요, 계속 이제 유로에 대한 매수를 엄청나게 강조했었어요, 사실. 금리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에요. 인상. 이때는 미국이 인상하고 있었으니까. 금리를 어떻게 보면 인상하는 시기 때마다 유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들어라. 자, 회원님, 이렇게 질문이 와버려요, 그럼.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의 강세 요인이 아닌가요? 맞죠. 근데 시장은 달라요. 시장은 다릅니다. 금리에 대한 인상을 하겠다는 주의 자체는요, 경제가 이미 과도기에 흘렀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에서 3%가 나온다는 건요. 적정 수치예요. 선진국 대비해 갖고. 네. 지금 미국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 않다.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주의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드러날 수는 없는 시기예요. 저는 경제적인 근거 하에 좀 드러난다면은 오히려 이제 파월하고 트럼프랑 좀 대립을 하면은 파월 의장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적정 수치인데 그렇게 이제 금리 대비해 갖고 엄청나게 낮은 수치가 연출되지 않는데 그렇게 네네. 인하 자체를 그렇게 강력하게 시행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트럼프는 미중 무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리한 입장을 좀 취해보자 이 취지로 계속 압박을 하지만은 요건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파월 자체도 지표가 나오고 대응하겠다. 지표 좋게 나왔네? 다소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 자체를 하는 거예요. 원고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에도 저인플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지만은 다음날 지표 나와버린 순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좋게 나왔는데? 0.25포인트.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되 0.25포인트.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때마다 차트를 보시면은 테이퍼링이라는 근거 하에 이렇게 펼쳐졌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는 금리 인상 전에만 시장이 반영되는데 약한 거예요. 왜냐? 테이퍼링이 엄청나게 센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3번 헤드라인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하기만 QE를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상승할까요? 날짜 언급할 때부터예요. 근데 날짜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이 날짜가 오늘이 정확히 7월 15일입니다. 갑자기 오늘 발표를 하는데 자, 우리는 7월 20일부터 하겠습니다. 일주일 텀 두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언급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요건이 짧기 때문에 1년 뒤, 2018년 뒤, 2020년에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제가 예상하는 2021년, 1년 뒤 2020년 6월, 7월 이렇게 할 가능성 굉장히 적고 다소 좀 이 시비가 급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저는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2020년 1월부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린 부분이 있어요. 1월부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언급을 하게 된다면은. 근데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언급을 하고 실제로 시행되기 전은 그 날짜까지 달러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 근거하에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앵커님? 재미없으신가요? 네, 아유, 재밌습니다. 전혀 얼굴에서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 혼자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데 이제 국채랑 회사채 매입 옵션 대체가 이제 소진대면이라는 근거 자체를 펼쳤어요. 소진되면은 어떻게든 이제 22에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많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진되더라도 우리는 살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있다고 평가를 드립니다. 네. 있다고 평가를 드려요. 주식 매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 거는 회사 주식까지 사겠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포착됐다는 거는 가능성을 저희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발표만 하게 된다면은 어떤 내용 자체 쫙 떨어지겠죠. 어떤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내용 자체 볼 거 없어요. 날짜 딱 나오는 순간 그냥 훅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예요. 그래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요,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인하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반영 자체가요, 굉장히 적은 시기예요. 이 3번 헤드라인 때문에 그럽니다. 3번 헤드라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올해 이제 발표가 떨어지고 나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해야 될 내용 자체는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어떤 근거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하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 엄청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ECB 통화 정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작 날짜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달러에 대한 가격 형성 자체는 여기에 다 갈렸어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22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올해 좀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추가적으로 제가 더 쉽게 강연회 때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연회 오늘 언급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네. 제가 그냥 언급할게요. 네, 토요일 날 합니다, 여러분들. 네, 토요일 날 해요.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냉커피. 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모든 거를 좀 짧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강연회 때 오면은 이제 그 부분 주변 같이 오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관계자분들은 네. 죽으려고 해요. 너무 왜요? 길다 보니까. 한 3시간, 4시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제 얘기에 관철이 되니까. 근데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또 예. 정보를 얻어가는 거니까 좋아하시겠죠. 많은 얘기, 제가 생각하는 비유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관측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헤드라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뭐 22가 QE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날짜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 조치들이 철회된다면 이란은 항상 협상에 준비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이란이 이제 원유 수입 재개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20%까지 높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볼까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제 4번 헤드라인은요 좀 네.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가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네. 지금 이란이 입장을 바꿔버리면요,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제 제가 유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시기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이게 재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1차 이란 제재를 할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1차 제재를 해왔을 때, 야, 우리 2018년도 10월 말부터 제재할 거니까 너네 알고 있어. 이거 수용해, 이 조건. 수용해, 이거였어요. 근데 그 수용 내용 자체가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사실상. 저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눌러 살겠다, 이거예요. 상황 자체가. 야, 너 만약에 지금 이거 합의 안 하면은 너네 집 가서 너네 집에 눌러 살 테니까 이 부분 수용 못 하면은 너 장사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이거는요, 사실상 이제 진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수용하지 말라고. 유가를 압박하겠다 하고 대놓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란이요, 당연히 이걸 수용 안 하죠. 상황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제재를 실행한 거고, 제재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승주가 터지다가 오히려 제재한 날 시장이 다 가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한 소명이 있었죠. 그 상황 자체가 이어지면은 쭈루룩 떨어지는 오히려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고수는 지금에서 항상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다소 조금 이제 집중을 해볼 만합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했던 이란의 행보와는 다소 다른 태도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급반전을 이루는 상황 자체가 돼버렸죠. 만약에 미와의 협상, 미국과의 협상이 항상 준비돼 있어. 이런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 부분 좀 평가드리고 싶어요. 이 유가 관련해갖고 좀 이따 차트 드리면서 4번 시간 연결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이상입니다. 네. 자, 4번 헤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면 오일과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자, 현재 전일 대비 0.11% 상승 중입니다. 3,0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15% 오름세입니다. 7,97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8% 하락세입니다. 6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0.42% 하락세입니다. 1,4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6% 하락세입니다. 1.129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현재 시각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속에 7월 이후 상황이 혼란스러울 것이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원유 초과 공급에도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 낙폭이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두 가지 이슈 정리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7월 이후 금리 정책 방향이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도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시장의 대가가 요구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관망 주셨네요.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네. 지금 단가가 굉장히 상단에 위치해요. 오늘 좀 리스크가 다소 있다고 좀 평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미증시는 일주일 동안 어닝 시즌에 대한 결과 반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단가 이제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단가가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해요. 상황 자체가.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 좀 설명드리면 오늘은 사실 매수 포지션이 맞습니다. 매수 포지션이 맞아요. 차트상으로 매수 포지션이에요. 근데 60분 봉상 어떻게 좀 설명드리는 부분은 단가 자체가 이상적이지 못하고 일목상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대한 구간을 좀 맞고 어닝 시즌에 대한 좋은 평가가 한 차례 더 이루어 떨어질 시 그때부터 손익비를 구성할 단가 자체가 굉장하게 좋게 형성이 돼요. 단가가 이상적이지 못한 태도 자체가 좀 이어지는 구간 내에서 오히려 이 어닝 시즌이라는 발표죠. 오늘 시티그룹 내용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 이제 주당 순이익 자체가 1.83이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네. 미증시에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상승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근데 60분봉 차트에서 단가가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게 제 웨이팅에 대한 사유입니다. 오히려 지지 단가 자체를 맞은 뒤 어닝 시즌에서 좋게 좀 평가가 됐다면요. 네. 저는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지지를 맞지 않는 국면에서 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맞고 오른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가 이상적이지 못한 태도에서 시티그룹의 하나 발표만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매수를 지는 건 아이러니하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태도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죠. 스팬에 대한 지지 구간에 대해서 맞고 그 다음에 내일 어닝시즌 딱 기다렸는데 JP모건 발표가 딱 떨어졌어요. 존슨앤존슨 떨어졌어요. 내일입니다. 불과 웨스파고 떨어졌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평가되는 상황 자체가 다수가 연결이 되면은 네. 그 지지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일목균형표상 추세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왕의 웨이팅 뷰 자체가 다소 이제 시청자분들은 뭐라 하실 수 네. 있겠지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 그렇죠. 좀 다소 좀 보수적인 평가로 좀 지지를 한 차례 맞았을 시 그리고 실적 평가가 더 좋게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매수비율을 보시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현재 어닝 시즌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 평가 좋게 나오면 그때 매수를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원유 초과 공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때문에 유가가 낙폭을 제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어떤 포지션 가져갈지 한번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오늘 오일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오늘은 어떤 의견이시죠? 네, 저는 저는 유가에 대한 고점 가능성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단가예요, 사실. 이제 일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항대를 한 번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저항대랑 굉장히 가까운 일봉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증시가 상승 랠리를 좀 더 펼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4번 헤드라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가에 대해서 매도 포인트를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시황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평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좀 장기 랠리에 대한 포지션 자체 유가로 좀 구성하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 포지션 관련해 갖고 62포인트에서 좀 잡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좀 설명드립니다. 장기이기 때문에 원래 텀 구간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이제 벡틱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절에 대한 어떤 기간 자체는 스팬의 이탈과 동시에 그 다음 평가하는 게 오히려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60분봉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59.50까지는 무난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요. 근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있는데 오늘 포지션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한 차례 이제 스팬에 대한 구간을 맞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한번 노릴 수 있다고 평가를 드리겠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지에 대한 단가 자체는 이상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손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익절에 대한 구분 자체를 조금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만약에 이제 매도 포지션 노리려면은 60.35 매도 포지션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절은 여러분들 20틱입니다. 20틱에 대한 구분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드리겠고요. 손절 20틱에 대한 구분은 스팬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질 시 그대로 내보내야 돼요. 자기가 보는 기준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매도 포커스에 앞으로 당분간 좀 신경을 써야 될 단가 자체가 위치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데일리 매매를 해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시해야 될 자리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죠. 이런 매수에 대한 지지 추세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 자체가 있어요. 근데 60분봉에서 고점을 형성했다는 근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탈 구간에 대한 자리값만 나오면요. 약세가 푹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된 단가예요. 그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잘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단가 포지션 자체는 60.35에 한 차례 노릴 수 있는 과정 자체가 있고 손절은 20틱에 대한 구분 자체를 지어야 됩니다. 20틱에 대한 구분.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이탈 값이 나오면 오늘 이제 매도에 대한 뷰 자체가 지금 당장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구나 평가를 하시고 그대로 내보내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도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60.35에서 매도 포지션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왕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꼭 살펴봐야 할 그런 분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웨이내 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웨이내 뷰는 달러 인덱스 매매 전략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매매 전략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 좀 살펴볼까요? 네, 달러에 대해서 또 똑같은 상황 자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꺼냈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심심치 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왜냐면 3번 헤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 부분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달러의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시장을 조금 반영하는 시기예요. 여건 자체가. 자, 오늘 이제 유로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데일리 매매는 어떻게 보면 골드 매도가 이상적인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네요. 상황이. 네. 일단 지지대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일봉상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시황, 통화 정책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근거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약세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을 테이퍼링이 아니죠. 채권 매입을 한다는 QE 프로그램에 다시 재시작을 알리게 된다면은 네. 문제 자체는요, 이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널 자체가 일단 형성하는 구간대가 박스 랠리지만은 달러에 대한 강세를 표현한 거죠. 그럼 이 채널에 대한 구간의 근거하에 테이퍼링에 대한 자꾸 테이퍼링이라고 하네요. QE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자체 날짜 언급은 그대로 상단에 대한 자리를 뚫고 나가는 효과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 좀 평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QE 프로그램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익절에 대한 구분은 상단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명시해야 될 거는 달러에 대한 약세를 기대하고 영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로 매수죠.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자제하세요. 왜냐하면 물려요. 여러분들. 물립니다. 네. 그 QE 이제 언급하면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한 역사 과정 중으로 좀 나왔었죠. 상황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을 드리겠고, 일단은 내일 이제 QE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과거 차트가 어떻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과거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준비를 해올게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좀 보시고, 제가 오늘 헤드라인 통해서 좀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QE 프로그램의 시작이 올해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격, 유로에 대한 가격, 골드에 대한 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평가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QE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아직 언급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주식도 매입한대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코스피 주식을 사겠대요. 그런 옵션 상황을 놨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그만큼 세다. 이 부분은 꼭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의 QE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상한의 제한이 없을 거다. 그리고 유로 매수 포지션은 되도록이면 자제하라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외인의 뷰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 11시 48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작은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먼저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0.02% 상승입니다. 3,0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1% 오름세입니다. 7,9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6% 하락세입니다. 60달러 17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1% 하락세입니다. 1,4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2% 하락세인데요. 1.129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저희 정말 빠르게 한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자, 마스터님 오늘 방송 좀 어떠셨나요?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한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1시간 동안도 알차게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